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면 시간 관리와 블록타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수면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상식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계신 이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 100달러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Time is money. 네, 시간은 곧 돈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과연 저 표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맞을까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던 시기에는 자기가 일하는 단가 곱하기 시간으로 돈을 받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곧 시간이 돈인 시대였던 거죠. 막말로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세상인가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형태의 그런 금융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깜냥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느끼고 있는 건 더 이상 시간이 돈이라는 표현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표현이냐면 일하는 시간과 수입은 더 이상 비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관련 없이 고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 자산을 키우고 내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직접 쓰는 시간에 상관없이 수입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이 곧 돈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시간으로 대변되는 우리가 삶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든 시간 관리를 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일에 써야지만 돈을 버는 시기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산업시대란 이 시대에서는 얼마나 개인이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자기의 돈을 버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계속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은 곧 집중력과 창의력에서 나와요. 자, 집중력과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것이 많아요. 자, 난 어제 일을 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잤어 라고 하는 게 자랑인, 한 6개월, 8개월, 1년간은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인데요. 이제 절대로 그게 통하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수면 시간 관리에서요. 세계 최고에 있는 선수들, 정말 몸을 사용하는 선수들의 수면 습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니스의 황제입니다. 테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 하나죠. 로저 페더러예요. 로저 페더러는 하루에 11시간 내지 12시간을 잡니다. 자신의 잠을 자는 게 실제로 자기의 퍼포먼스를 높여준다고 믿고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어떤 것들도 보여주고 있냐면 잠을 많이 자는 선수들이 테니스 칠 때 순간 스트로크가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중력이 되받아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이 얼마나 이 테니스 선수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선수예요.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희대의 영웅의 뒤를 이어서 정말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 르브론 제임스의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잡니다. 시즌 중이건 비시즌 중이건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시간 말고는 거의 다 잠을 자면서 체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덕분에 장기간 부상도 없이 굉장히 긴 커리어를 이어왔고 그 덕분에 많은 기록들도 세웠고요. 현재도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7세죠. 만 35세가 되었는데도 너무너무 잘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선수의 체력을 유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잠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선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을 모르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겠죠.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몰고 왔던 남자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도 몇 시간 이상을 자냐고요? 10시간 이상을 잡니다. 네.
잠을 잔다는 것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이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체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아니,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을 할 생각을 하신다든지 혼자서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연구에 의한 그 하루의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1인 기업을 하는 그런 소상공 업체를 이끄는 분은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미식 축구의 쿼터백만큼 쓴답니다. 그 쿼터백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공을 던지는 피지컬 에너지를 쓰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적어도 1인 기업의 형태로 뭔가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은퇴 이후에도 뭔가 계속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에너지 레벨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에너지 레벨의 가장 기본은 수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남성분들 경우에 잠이 모자라면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적게 분비된답니다. 흔히 수면 시간이 5시간 정도가 평균으로 자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년일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남성 호르몬만 분비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남성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죠. 남성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남자분들한테는 그 소위 말하는 대로 정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이제 딸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만큼 잠이 모자란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잠을 자면 줄이면서까지 이 회사를 운영해야 돼, 내 1인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내 팀원들을 이끌어야 되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예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기업가들입니다. 첫 번째 이 남자는 얼마 전에 이혼 사건으로 굉장한 말이 많았지만 누구죠?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을 창시한 사람이고 아마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잡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구글의 회장이에요. 에릭 슈미트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하루에 8시간 반 이상을 잠을 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허핑턴 포스트를 만든 정말 전설적인 여자분이에요. 이 여자분이야말로 자신의 밑에 사람 2~3명만 두고 조그마한 단칸방에 시작해서 그 엄청난 허핑턴 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4세에 잠이 모자란 생활을 계속 10몇 년, 20년을 이어오다가 자리에 일어나다 말고 쓰러져서 광대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회사 허핑턴 포스트에 가면 실제로 사람들이 낮잠을 자게 하는 방도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회복해라라는 거를 당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요. 잠 자체도 본인도 8시간 이상 자려고 무조건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현재 빌 게이츠의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계신 회장님이에요. 이분도 8시간 이상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본인보다 안 바쁜 사람들일까요?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결정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디스트랙션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더 잠을 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코칭을 하는 분 중에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 3~4개의 강연을 번역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전달해 주면 이 자료들을 읽고 나서 그날 강연자가 강연하는 걸 듣고 바로 그 자리에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정말 집중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일을 하루에 8시간 가까이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을 몇 주간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그 집중력을 유지했는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배치해서 잘 운영하려고 했지만 다 그만두고 잠을 잤다 그래요.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기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자기 설계 기준이에요. 네. 수면 시간은 8시간을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고 8시간을 자야지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점점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결과물도 보여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산성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점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민코치 나 8시간 못 자는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물론 이 나오신 분들보다 얼마나 더 바쁘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로 나는 8시간을 잘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시간이 나면 8시간을 자는 걸 목표로 하시되, 미국에서 그 대학에서 50년간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은 8시간에서 9시간 가까이 자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더해준 게 있기는 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물론 대부분의 결과가 8시간에 맞춰져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 현실적으로 수면 시간을 어떻게 잡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되 각자 개인별로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설계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은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민코치가 7시간만 자면 된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8시간입니다. 8시간이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7시간 갖고도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7시간으로 한 거는 저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7시간을 자는 방법에 대해 좀 맞춰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정말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실 적용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7시간만 자는 거라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7시간도 안 자거든요. 전 세계에 잠이 모자라서 피곤해서 죽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사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과로사예요. 과로사라는 단어는 영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번아웃 같은 단어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그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힘들어서 잠도 모자라고 못 버텨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만들어져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여러분 보고 제가 8시간을 자라고 하면 설계 기준이긴 하지만 아무도 안 지키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지키는 설계 기준을 제시해드릴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7시간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기준 자체 8시간이기 때문에 7시간만 자더라도 대신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7시간으로 맞춰간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7시간을 정말 푹 자야지만 잠이 모자란 것을 조금이나마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꼭 잘 갖춰가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낮 시간 동안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보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당연히 명상입니다. 결국 시각 자극을 줄여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 같은 것도 많이 하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굳이 시간을 들여서 동작을 하나하나 보여드렸던 그 동작들을 반복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하시게 되면 시각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잠이 모자란 것에 대한 자극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설계 기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적용하셔서 삶을 유지해야지만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요구사항을 참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방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 수면등이니 무슨 무드등이니 이런 걸 켜고 주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인류가 언제부터 과연 밤에 불이라는 것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마 100 몇 년이 안 됐겠죠. 저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서나 전기가 우리 손에 들어왔고 밤에 밝혀졌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은 아직 진화의 역사를 봤을 때 밤에 불이 있는 것에 적응해서 살아갈 만큼의 빠른 진화를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잠이 드는 게 우리에겐 익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도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서 쉬게 하면서 채우잖아요. 여러분들의 잠을
채워야지만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채우는 건 잠이에요. 그래서 잠을 정말 잘 주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방을 완전히 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안방에서 이제 보통 자기 방을 잔다라고 하면 창이 있잖아요. 창문에 그 커튼이 있다라고 하면 커튼을 안막을 달아서 까맣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창문에다 이렇게 안막지를 붙였어요. 그래서 방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방이 완전히 깜깜하게 돼서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그런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불빛이 나오는 전자제품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까맣게 테이프를, 절연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붙이세요. 그래서 붙여서 자는 동안은 온전히 방이 완전 깜깜하게 유지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액티비티는 멜라토닌을 분비시키고, 멜라토닌은 잠을 깊이 잘 들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수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잠들기 4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수면 시간을 7시간을 자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5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10시에 주무셔야 되겠죠? 그럼 10시에 주무신다라고 하면 몇 시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셔야 돼요? 6시요. 근데 6시까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최대한 양보를 해드려서 7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가 쉬어요. 왜 잘 때 위가 쉬는 게 중요하냐면, 위는 피가 몰려서 소화가 다 못 시킨 채로 잠이 들면 몸을 돌아다니면서 백혈구를 같이 날라야 되는 적혈구, 그러니까 즉 피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붙들고 있는 데 씁니다. 그 피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돌아다니면서 몸의 구석구석을 다 좋게 개선해줘야 되는 걸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요. 정 안 되더라도 3시간 전부터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십시오. 위에 부담이 되면 깊은 잠은 절대로 들 수 없습니다. 그 통계가 맞는지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 80% 이상이 배에 뭔가 가득 차 있다라고요. 밤중에.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만큼 먹고 잠드는 게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피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요.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가 나죠. 카페인이 들어오면서 몸에 흥분이 되고 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만, 커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카페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 몸이, 내 세포들의 피곤하다는 신호를, 쉬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가로채는 역할이에요. 내 몸이 안 피곤해진 게 아니라 이걸 가로채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 몸이 피로는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 결국 그거는 계속 누적해서 쌓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들기 위해서 분명히 커피를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커피는 그 반감기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든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2시 이전에만 만약에 커피를 더 안 드신다라고 하면 보통 6시간 반감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한 2-3시간 후에 잠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카페인 그 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걸 권하고요. 만약에 일적인 일이 있고 뭐 해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먹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4시까지는 4시까지는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6시간이 지나도 10시, 11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이라도 줄여놓고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커피를 너무 갑자기 주는 게 힘들어서 오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저녁 때도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드십시오. 그게 뭐 가격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한다고 하시겠지만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고 에너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기본적인 내 몸의 에너지 레벨 자체를 끌어올리려면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피에 대한 그 섭취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밤에 샤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밤에 샤워를 할 경우에는 잠들기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십시오. 그래야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만약에 잠들기 직전에 샤워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노곤노곤함이 풀어지는 느낌은 있겠지만 체온이 따라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몸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들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까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걸 마무리하는 게 깊은 숙면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낮 시간에 회복에 대한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해요.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명상을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하게 뭐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 같은 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조용한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 나름의 조용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그다지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음 상태인 곳만 찾으셔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조용한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시각적인 자극을 끊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대로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못해요. 이게 들어온 자극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온 대로 뇌는 계속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동안만 눈을 감더라도 그 15분, 20분간의 눈 감은 상태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예, 자극이 없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수면 시간이 8시간을 향해 가지만 못하고 7시간밖에 못 잔다 라고 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수면 시간이 아니라 명상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또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운동을 꼭 하십시오. 아니, 잠잘 시간도 없는데 운동을 하라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잠을 안 주무시는 분들도 운동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게 그러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도 모자라고 운동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상태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왜 좋냐면, 운동을 하면서 몸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이 세로토닌은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과 함께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땀을 쫙 흘리고 나면 밤에 기분 좋게 잠이 들잖아요. 그게 숙면에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우울증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운동을 하는 거는 하루의 에너지 관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 30분만 산책을 하는 형태라고 해도 꼭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비타민 D예요. 왜 비타민 D냐면 결국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숙면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쉬워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시질 않는다는 거죠.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사무실에 해가 아직 다 올라오기도 전에 출근을 해서 해가 진 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드라큘라도 아닌데 햇빛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라도 나가서 햇빛을 쐬십시오. 근데 정말 밖에 나갈 때도 왜 다 가리고 나가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러면 또다시 악순환의 반복이죠. 밖에는 나갔는데 햇빛은 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햇빛을 쐬서 만들어진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 햇볕을 못 쓰시겠다면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D라도 사셔서 드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깊은 잠을 들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몸 안에 다른 영양소, 칼슘 같은 것을 몸에 받아들일 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비타민 D를 잘 챙겨서 드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잠들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샤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잠자는 온도 자체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잠자는 온도 자체가 방의 온도가 19도에서 한 21도, 2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살짝 쌀쌀합니다. 그 경우는 뭘 이렇게 덮고 주무시는 게, 얇은 이불이라도 덮고 주무시는 게 맞는 온도거든요. 그 온도로 잠을 자야지만 몸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체온이 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수면의 질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7시간을 자는 사람도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역시나 과로사의 나라 아니랄까봐, 제가 강연을 하거나 아닌 사람들 만나서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7시간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반도 안 돼요.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6시간만 잠을 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연구들 결과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잠을 모자랄 경우에는 DNA에도 손상이 간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게 잠이 모자란 일이에요. 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잠을 늘리려고 애를 쓰시고, 잠을 8시간까지 늘리더라도 사실 이 수면의 질을 관리하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지금부터는 7시간을 주무시되 이 조건들도 함께 지켜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든으로 남겨놨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니터 보지 말라는 거 세게 얘기하려고. 한국 사람들, 특히나 젊은 분들의 대부분, 젊은 사람도 아니죠. 이제 나이 든 분들 대부분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웹툰을 보면서
잠이 들죠. 그런데 밝으면, 아까 처음에 방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핸드폰 같은 액정, 컴퓨터 같은 화면에서 그 불빛이 들어오면 사람의 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반응만 합니다. 도파민을 분비시키거든요.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야, 이거 재밌구나. 계속 보고 싶구나.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자기가 방을 깜깜하게 하고 자는데 자꾸 핸드폰을 잠깐씩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그걸 찾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된 뇌가, 야, 저걸 봐야 내가 지금 재미있지. 반복적으로 해왔던 건데 왜 안 해? 이거 재밌잖아 라는 걸 자꾸 몸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재밌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말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나쁘냐면, 도파민이 생성돼서 막 돌아다니면 보다가 잠은 들었을지언정 내 몸이 잠든 것 같지만 뇌가 깊이 잠을 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잠의 질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니터를 보지 마세요. 정말 처음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보통 대부분 나이트 모드라고 하죠. 블루라이트를 꺼주는 액션. 그거라도 하셔서 모니터에서 오는 빛을, 블루라이트라도 제거를 하셔서 자극을 받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버릇을 들이셔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니터를 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잠이 모자라는 한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에너지는 올라오지 않아요. 배터리 자체가 차지 않는다고요. 꽉 채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수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오늘부터 저랑 약속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정말 긴급해서 내가 7시간이 아니라 6시간도 못 잘 때도 있다. 5시간밖에 못 잘 때도 있다. 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완전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급하게 무언가 데드라인이 정해지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앞에 말씀드린 수면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조건 다 지키세요. 그걸 다 지키고 추가로는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낮잠을 주무세요. 언제? 점심시간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음식이 있으면 잠을 깊이 들지 못하잖아요. 짧게라도 정말 도움이 되는 잠을 주무시고 싶다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주무세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나요? 특히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정말 음주가 과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나 잠부터 잘래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분들이 많고요. 그게 뭐냐면 몸이 무언가를 먹는 부담감보다는 잠을 자서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욕심이 더 많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잠 자체가 모자란다고 하면 밥 먹기 전에 잠을 자서 체력을 회복시켜 놓고 식사를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잠이 5시간, 6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점심시간에 먼저 자고 식사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밥을 혼자 먹어야 되냐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혼자 드시더라도 하십시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기간, 정말 잠을 몰아서 줄여서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2, 3주 이상을 그렇게 쭉 유지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보통 말하는 대로 한 20일, 22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신체 리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아예 짧게 자버리면 몸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건 절대로 도움이 되는 수면 패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수면을 줄이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오늘의 제 주제는 잠을 8시간을 자라, 안 되면 7시간을 자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면이 그거보다 모자라신 분들이 하루 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더 관리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나중에 건강관리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에너지 손실 최소화라는 이야기로 수면이 모자라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새는 것을 많이 막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